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노동자 산업안전 온라인 교실입니다. 저를 너무 자주 만나시죠? 네. 저희가 여러분들께 또 한 번 또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청년 세대별 노동조합 광주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다정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다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노동자와 산업안전 하면 가장 크게 떠오르는 근무 중의 사고와 좀 직업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어렵게 저희 또 한번 모셨습니다. 저희 강사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 먼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센터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제 사업입니다. 직종별 유해 요인에 이제 기반해서 전문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요. 크게 이제 직업 관련된 질환인 이제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 환경 컨설팅, 직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이제 건강 진단에 대한 사후 관리와 이제 종합적 의료 상담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건강 진단과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한 의료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에서 되게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된 신체적, 심리적 어떤 건강을 지키는 사업들을 좀 쭉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좀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좀 준비를 하다가 직업병이 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작업 관련성 질환이라는 용어도 있던데, 좀 직업병과 이게 조금 다른 게 무엇일지 좀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직업병과 직업 관련성 질환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이 직업병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것은요,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 노출이 되는 이제 이 건강상을 유해 인자에 따른 질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해 인자가 없으면은 발생을 하지 않는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뭐 어떤 물질에 대한 중독이죠, 대표적으로. 이것은 직업병에 해당이 되고, 그 외에 뭐 먼지에 의한 진폐증이라든지 이렇게 온열 환경에서 열사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이 유해 물질에 따른 뭐 피부염, 그 아니면은 이제 의료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주사침 상해에 따라서 감염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직업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직업 관련성 질환은, 그래서 이제 직업병과 유사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이 질환들은 직업적 요인이 없어도 발생은 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뇌심혈관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모두 직업적 요인이 없어도 발생은 할 수 있는 질환이죠. 그렇지만은 직업적 요인이 존재함으로써 더 잘 발생할 수 있고 악화가 될 수 있는 경우에 우리가 직업 관련성의 질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병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따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업 관련성 질환 중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이 이제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직업병하고 크게 구분 없이 표현을 하지만요. 사실 근골격계 질환은 엄밀히 말하면 직업 관련성 질환이지만 굉장히 빈도가 많고, 그다음에 뇌심혈관 질환이나 암 같은 경우에는 빈도가 많지 않다라도 이제 굉장히 위험한 질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가 강조가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직무 스트레스 관련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따른 뭐 정신과적 질병 같은 것들이 중요한 직업 관련성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질병이나 질환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 센터에 계시면서 좀 그 원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직업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직업병으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소음성 난청이 가장 많습니다.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좀 있는데요.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아주 의사소통이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정도로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은 일단은 특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목소리의 주파수 용역대 청력은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정상보다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요. 일상생활 대화를 하시는데 큰 불편이 있을 정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보다 높은 쪽이 있는 주파수, 높은 소리가 먼저 떨어지게 되고요. 자, 이쪽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기계음 같은 것들을 조금 듣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파수를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끄러운 환경에서 대화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 같은 곳에서 소음성 난청에서 소음성 난청이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위험 신호를 못 듣는다든지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어떤 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이분들의 업무 적합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개인 차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인성 난청,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 난청이 또 발생을 하지요. 네, 기존에 소음성 난청이 있는 분들이 이런 노인성 난청이 같이 오는 경우 훨씬 좀 안 좋은 예후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이런 경우에 노인성 난청은 진짜 문제는 우리가 대화가 힘들어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대화가 힘들어지면은 우리가 말을 물어봤을 때 못 들으니까 되묻게 되는데 이 사람이 또 대답했는데 또 못 들으면 우리가 더 이상 물어보기 민망해서 말을 안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자연히 위축이 되고 사회생활도 안 하게 됩니다. 네, 고리부울증으로 간다. 자, 그래서 노인성 난청하고 우울증이 되게 좀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순히 귀가 안 좋아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것을 꼭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되게 들으면서 떠오른 건데 저희 조합원분들 중에 한 분이 그 군대 이제 제대하시고 공장에서 한 3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이 기계음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청력이 떨어지는 게 좀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달 동안 알바하고 이제 학교를 복학했는데 귀가 이제 MT 같은 거 갔는데 이제 소리를 잘 못 듣고 그래서 이제 아우 뭐 너는 몇 살인데 소리를 못 듣냐 이러면서 막 이제 동기들이 뭐 군대 갔다 오더니 귀 안 좋아졌다 이러면서 되게 놀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들이 3달 정도밖에 일을 안 하셨는데도 그 정도면 사실 장기간 특히 이렇게 그 생산 쪽 공정이나 이런 데서 좀 일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가 되게 또 방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만나보신 분들의 직업병 사례도 좀 궁금한데요. 직업병 사례 중에 이제 뭐 기억에 남는 사례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명백한 이제 직업병은 아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직업 관련성 질환으로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큰 원인이 일단 흡연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산란 지역에 굉장히 좀 뭐 많은 이제 공단이 있고 공단 내에서 용접 같은 작업 많이 이루어지고요. 뭐 그 외에 다른 뭐 이렇게 금형 작업이라든지 하면서 분진 노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진 노출에 의해서 또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기존에 있던 게 악화가 된다든지 뭐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일단은 이게 전체 우리가 측정이 된 폐 용적 중에 1초 동안 70% 이상을 불어낼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정상적인 기도 기능을 한다라고 저희가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우리가 폐쇄성 폐질환 장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숨쉬기 힘들 정도로 되겠죠. 자, 근데 그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신 분들이 계셨어요. 아까 정상치를 7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35%가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30년 정도 용접을 하셨는데 그래서 진료가 필요하시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근무력을 감안했을 때 이거는 직업하고 관련된 부분일 것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제가 직업병 안심센터에 가셔서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냐 또 설명을 드렸는데 거부를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직접적으로 여쭤보진 않았지만 많은 경우에 본인이 근무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생기실까봐 이런 도움을 드리겠다고 하더라도
거부하신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고요. 이분은 되게 좀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노출 기간도 길고 중소기업 위주로 근무를 하셨고 밖에서 호흡음이 안 좋을 정도로 안 좋으신 분이었는데도 본인은 생계 걱정 때문에 진료를 받지 않으시려고 하셨다.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현실적인 문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산업재해 관련한 그 KBS 시사직격에서 네. 산업재해 관련한 주제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청년 노동자인데 이분이 산재를 당하셔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 계속 이제 취직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재법을 처벌해달라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으셨는데 이런 경우처럼 조선업계에서는 뭐 산재 신청하면 바로 블랙리스트다. 바로 이렇게 그 경력이 끊긴다 뭐 이런 그 소위 말해 업계의 소문이 좀 그렇게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실 일터에서 다치거나 하면 다시 뭔가 이렇게 회복을 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이제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례처럼 어떤 생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집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좀 미리 알아두면 좀 좋은 내시멸관 근궁결계 등의 어떤 전조 증상 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일단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렵다. 일단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근골격계 질환을 먼저 말씀을 예로 드리자면 이것은 전조 증상은 당연히 아픈 겁니다. 아프죠. 자, 아픈 것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자, 여기 쓰지 말라는 신호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 직업병, 직업 관련성 질환의 특징이 뭐냐면 불가피하게 원인이 되는 것들의 노출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정형외과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때 치료하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휴식이라고 배웁니다. 안 쓰는 거죠. 자, 안 쓴다는 건 일을 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근로자분들이 아프다고 말씀할 때 전달을 드리면 웃습니다. 네, 저도 뭐 웃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다. 근골격계 질환은 뭐 사실 소음성 난청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소음성 난청이라는 것도 우리가 큰 소음을 듣고 나서 충분히 회복 기간을 거치면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그게 누적이 되면서 10년, 15년에 걸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다만 이제 근로자분들이 꼭 진료를 보셔야 되는 증상은 있다. 요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리 일단은 이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손가락이 잘 안 펴지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관절염일 수도 있고 방아쇠 수지라고 해가지고 많이 쓰다 보면은 손가락 힘줄 관련된 구조물에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게 잘 안 펴지다가 뚝 하고 이렇게 펴지는 방아쇠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시는 그런 질환이 있어요. 굽힐 때도 이제 이렇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술을 하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보셔야 되고. 자, 두 번째, 근골격계 질환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어깨 관련된 질환입니다. 어깨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물입니다. 고관절은 같은 이제 관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고정이 근육에 의해서만 돼요. 사실 이제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즉 골반뼈하고 관절뼈를 잇는 인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관절만큼 공간이 깊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인대도 없고 근육이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육이 쉽게 상하는데, 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깨가 아프다. 그럼 진료 보셔야 됩니다. 어깨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이 상했을 수 있다는. 잠깐 들었는데도 아프면. 그렇죠. 잠깐 들었는데 아프면 더 심각하신 거고. 자, 이런 경우에 꼭 진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 산재 신청을 저희가 이제 어깨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신청하면 10년입니다. 저희가 이게 인정되는 게 10년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본다는 얘기냐면
그만큼 오랫동안 진행이 되는 질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증상 자체는 조금 더 일찍 나타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제대로 된 조치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고 업무 전환을 하고 하면은 악화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아프다 하고 계속 이렇게 몇 년 가버리시면 손상도 발생하고 네, 이제 산재 고민해봐야 될 그런 정도로 수술 뭐 이런 것들 다 하게 되실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전조 증상 말씀을 드리자면은 팔다리 저린 거. 이게 디스크입니다. 팔다리 저릴 때. 이건 통증하고 꼭 상관없어요. 사실 신경이 압박되는 게 핵심 증상입니다. 디스크는. 그리고 디스크 자체에 어떤 손상이 있으면 요통이나 목 통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디스크 손상 없이도 디스크는 튀어나와서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네, 요 정도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자, 뇌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이거는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건데 뇌심혈관 질환은 일단 심장이 아프죠.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리고 움직이면서 우리가 악화가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등이나 이런 데 방사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뇌 같은 경우에는 뇌가 이렇게 혈관이 막힌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신경학적 증상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막힌 부위에 따라서 다 다른데 멀쩡히 하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못 걷는다든지 말이 안 나온다든지 눈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치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휴식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직업병을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약간 노동자들이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사업장에서 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런 유해인자 노출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유해인자 노출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노출부터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업 관련해서 관리, 그렇죠. 관리자분들이 불필요한 이제 위험인자 노출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기본적으로 유해인 자체를 없애는 게 가장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이것을 없애는 것에 있어서 근골격계 같은 경우에는 뭐 부적절한 힘이 들어간다든지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뭐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안 쓰는 게 가장 좋겠지만 써야 한다면 예를 들어 분진 같은 경우는 환기가 충분히 돼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유기용 재료 같은 경우는 뭐 피부에 묻으면 문제가 되니까 보호구를 잘 쓰셔야 되고, 그렇죠. 이런 보호구들, 환기 시설, 관리적인 대책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내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제 작업 관련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폐질환 같은 경우 흡연, 담배 끊으셔야죠.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근력이 많으면 근골격계 질환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온다고 하니까요. 충분한 뭐 근력 운동도 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이제 내성을 기를 수 있는 것들 이런 활동들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근로자 건강센터인데요. 센터가 되게 저도 사실 처음 와보는데 네. 원장님 보시기에 좀 어떤 분들이 이 건강센터를 좀 이용하면 좋을지. 네. 일단은 취지상으로는요, 저희가 이제 50인 미만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인 미만 근로자분들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뇌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근골격계 질환, 뭐 스트레스, 뭐 자가 반경, 뭐 아니면은 그 외 종합적인 의료 상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해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무료고요. 이제 또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의 이제 사업주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보건 관리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후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수행하면 한 것으로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도 또 이용하실 수 있다.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유익한 오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저희가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네. 원장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에게 노동자분들에게 뭐 한마디 뭐 남겨주신다면? 네. 저희 이제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는 저희 모든 근로자 건강센터가 그렇지만은 이제 근로자분들의 질병 예방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조직이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 준해서 이제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제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떠한 물음이라도 다 괜찮습니다. 직업과 꼭 관련이 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어떤 건강 관련해서 불편이나 궁금증이 있으면 누구나 다 찾아오셔서 상담하시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연결을 해드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용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김수영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원장님 모시고 직업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